요즘 들어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 요새 확 늙은 것 같아.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 딱히 아픈 데는 없다면 그 원인은 몸에 숨어있는 염증일지도 몰라. 우리 몸에 웅크리고 있는 작디 작은 염증이 너의 주름과 처진 피부, 비만과 각종 질병의 원인일 수 있어. 숨은 염증은 만성 염증이라고도 하는데 처음에 증상이 거의 없다고 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증식하고 몸 여기저기로 이동해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염증은 처음에 작은 불씨 상태로 존재하지만 점차 확산되면서 손쓸 수 없을 정도로 큰 불로 변해. 그것이 바로 노화와 질병이야. 염증이 몸을 노화시키고 병들게 한다고 하니 많이 놀랐지?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는 코로나는 우리 생활을 크게 변화시켰어. 그래서인지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났어. 장기적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나 무기력함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도 있어. 형 회사 동료들 중에도 온갖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한쪽 귀가 잘 안 들리거나 통증으로 인해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일하는 도중에 쓰러지는 일도 있었어. 원인도 모르고 증상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할까? 겪고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면 온전히 공감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후유증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건 아마도 무기력함일 거야. 10대부터 50대까지 연령을 무관하고 사람들의 의욕을 짓밟고 있어.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원인도 모르고 의욕이 없는 게 자신의 나약함이 문제인 줄로만 알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노화나 질병으로 이어지는 염증이라는 원인을 알아내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한다면 내 몸은 더 늙어가고 악화되겠지? 얼굴은 주름살로 가득하고 주위 사람들은 나를 보고 늙어 보인다는 말을 매일같이 하겠지? 그럼 이제 형이 알려주는 염증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잘 듣고 젊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 보는 거야. 오케이? 안녕, 카돈형이야. 만약 원인을 모르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너의 의욕과 체력을 빼앗고 있는 진범은 몸속 염증일지 몰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증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어. 명의가 알려주는 염증 제로 습관 50을 직접 쓰신 이마이 가지아키 원장님에 의하면 그런 분들에게 목 염증, 즉 상인두염 치료를 하면 금세 몸 상태가 좋아지고 마음이 밝아진다고 해. 목 치료로 심리 상태가 회복되고 휴학이나 휴직했던 사람들이 건강한 몸으로 학교와 직장으로 돌아갔다고 해. 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장님에게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을 예로 설명해줄게. 미국에서 코로나에 걸린 30대 여성은 회복 후 1년 반이 지나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해. 나른함에 집안일도 못하고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해서 걔를 산책시키지도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었고 급기야 일도 할 수 없게 되었어. 미국에서 진료를 받은 의사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해서 일본으로 돌아와 목 치료를 받았더니 몸이 회복하기 시작했고 4개월 뒤 이직에 성공해 다시 일본을 떠났다고 해. 우리는 흔히 벌레 먹은 채소는 농약을 안 쓴 것이고 질 좋은 채소라고 알고 있지만 실상은 건강한 채소에는 원래 벌레가 붙지 않는다고 해. 건강한 채소는 애당초 벌레가 오게끔 하지 않기 때문이래.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채소와 같이 약해져 있으면 질병을 불러들여. 본래 건강한 몸이나 건강한 채소에는 약이 필요하지 않은 법이야. 그럼 이제 염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 염증이라고 하면 어떤 상태가 떠올라? 일반적으로 염증이라고 하면 감기 걸렸을 때 목이 부어서 침을 삼킬 때 아픈 기억이 떠오르지 않아? 이런 증상은 당시에는 괴롭지만 대부분 일시적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가라앉고 원래 목 상태로 돌아와. 그러나 개 중에는 염증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이처럼 오래가는 염증에는 다양한 질병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어. 염증은 오래 계속되면 우리 몸 어디에서나 생길 수 있고 다양한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해. 예를 들어 암, 심근경색, 뇌경색, 치매,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과 간염, 천식, 류머티즘성 관절염, 아토피 피부염, 우울증같이 말만 들어도 소름 돋고 겁나는 병들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또한 만성염증은 노화와도 관련이 있어. 요즘 좀 늙었다는 소리를 주변 지인들에게서 들었거나 본인이 느꼈다면 몸에 염증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어. 염증이 계속되어 피부세포가 손상되면 기미와 주름이 생기거나 피부가 처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야. 또 두피에 지속적으로 염증이 발생하면 탈모와 흰머리가 생길 수도 있어. 주름지고 탈모가 시작된 얼굴을 상상해보면 당연히 늙어 보이지 않겠어? 결국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증상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염증으로 노화가 가속되어 생겼던 거야. 그럼 여기서 노화와도 관련이 있는 만성염증이란 무엇일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장기간 계속되는 염증을 만성염증이라고 해.
원래 염증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지만 오래 지속되면 세포의 회복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신체 기능이 저하하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해. 만성염증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강한 증상이 없기 때문이야.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되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서 이런 무시무시한 별명이 붙은 거야. 한 예로 치주질환은 만성염증을 동반한 질환 중 하나야. 가끔 피가 나거나 욱신거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초기에는 별 증상이 없어. 치주질환이 상당히 진행되고 치아가 흔들려야만 알아차리는 사람이 대다수야. 그리고 혈관이 막히는 동맥경화의 대표적인 원인을 내장지방으로 알고 있지만 만성염증으로 인해 혈관에 생긴 혹이 커져 혈관을 막을 수도 있다고 해. 이 상태가 심장에 생기면 심근경색이고 뇌에서 생기면 뇌경색이 되는 거야. 만성염증이라고 할 때는 뭐 염증 정도야 라고 생각했다가 심근경색에 뇌경색이라고 하니 엄청 겁나고 오싹하지 않아? 결국 만성염증은 몸의 기능을 저하시키므로 곧바로 병에 걸리지 않아도 몸 상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야. 마지막으로 비만도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요소 중 하나야. 비만이 되면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이 감소해서 잘 분비되지 않는다고 해. 결과적으로 비만이 지방 조직에서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셈이야. 그리고 염증으로 인해 생성되는 사이토카인 같은 염증 물질은 인슐린의 효과를 떨어뜨려. 인슐린 하면 뭐가 생각나? 맞아, 당뇨병.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역할이 둔화되면 당연히 당뇨병에 걸리기 쉽겠지? 게다가 인슐린 효능이 떨어지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또 비만을 일으켜. 인슐린은 지방을 합성하는 효소를 활성화하는 작용도 하기 때문이야. 결국 살이 쪄서 만성염증이 되면 더욱 살이 찌기 쉬워진다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야. 지금 이 비만 부분 들으면서 오른손으로 배 만지고 있지? 그럼 이제 염증에 대해 알아봤으니 염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염증 제로의 목표로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려줄 테니 잘 듣고 바로 실천해보는 거야. 오케이? 이걸 듣기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너는 평생 염증의 저주에 갇혀 짓밟히며 살아갈 거야. 첫 번째, 음식으로 염증 제로. 만성염증을 예방하거나 개선하고 싶다면 과식은 금물이야. 사실 과식은 염증 예방이 아니더라도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꼭 하지 말아야 하는 건 알지? 단지 숟가락만 계속 들고 있을 뿐이지. 과식을 하면 서투인 유전자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해. 서투인 유전자는 장수 유전자라고 불리는데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노화를 억제하는 작용을 해. 그런데 이 유전자는 평소에는 스위치가 꺼져 있어서 거의 작동하지 않아. 스위치를 켜려면 칼로리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고 공복감을 느끼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해. 결국 매 끼니를 위에 80% 정도만 먹는 게 중요해.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을 때가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인 거야. 그리고 공복감을 느끼는 시간을 만들어야 하니 하루 중 12시간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야. 하루 중 12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 서투인 유전자가 활성화된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주자면 저녁 식사와 아침 식사의 간격을 가급적 길게 두는 거야. 아침을 꼭 제 시간에 챙겨 먹는 걸로 여러 의견들이 팽팽하겠지만 활동하는 시간에는 배고픔을 참기 어려우니 잠자는 시간을 활용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그럼 염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음식에는 뭐가 있을까?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항아를 억제하는 항산화 물질의 대표주자가 폴리페놀이야. 뭔가 벌써 말이 어렵지? 그럼 각성하고 폴리페놀을 섭취하기 쉬운 식품에 대해 알려줄게. 먼저 콩이야. 된장이나 두유, 두부 등을 콩 제품으로 섭취할 수 있어. 그 다음은 카카오 원두, 껍질이 있는 생강, 레드와인, 커피, 녹차 음료를 통해 섭취할 수 있어. 단, 커피와 녹차는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으니 적당량만 마시는 게 좋겠지? 그리고 건강 향신료의 왕이라고 불리는 강황이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목받고 있어. 노란색 성분인 커큐민이 위에 설명했던 폴리페놀의 일종이래. 하우스 식품 연구에 따르면 12주간 강황이 들어간 식사를 한 후 만성염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고감도 CRP 검사를 했더니 염증 수치가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 음식으로 염증 제로 방법을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자신의 위에 80% 정도만 콩이 들어간 음식을 꼭꼭 씹어서 먹고 중간중간 커피나 녹차 마시면서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해보는 거야. 어때? 지금 당장 할 수 있겠지? 두 번째, 호흡으로 염증 제로. 우리는 보통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숨을 내쉬는 코호흡을 해.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이 적지 않아. 입 호흡은 암병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데 몸의 방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야. 코에는 코털이 공기청정기처럼 공기 중에 먼지와 꽃가루를 막아주고 코점막과 점막에 난 가늘고 짧은 섬모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의 유해 물질을 여과해주지만 입은 원래 먹기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코와 같은 방어 기능이 없어.
있어. 결국 입으로 호흡을 하면 바이러스와 세균 등 유해 물질이 침투해 번식하기 쉬워지는 데다 체내에 지속적으로 유해 물질이 침입하면 만성 염증이 유발될 위험이 커지는 거야. 형도 평소에는 감기에 걸려 코가 막히지 않은 이상 호흡을 하지만 잘 때는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어. 당연히 나는 몰랐지만 와이프가 알려줘서 알게 됐어. 자면서 입 호흡을 하다 보니 자고 나면 입술이 마르고 코도 골고 가끔 목도 아파. 그리고 가장 심한 건 와이프가 맨날 입냄새 난다고 양치하고 오라고 해. 혹시 너도 형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옆에 같이 자고 있는 분에게 물어봐. 아마 입으로 호흡하고 있을 확률이 높을 거야. 그래서 형은 잘 때 입에 밴드를 붙이고 자. 살짝 불편하기는 한데 그래도 자면서 세균을 집어넣는 것보단 낫잖아? 세 번째, 운동으로 염증 제로. 운동이야 말하면 입만 아픈 거 알지? 운동은 약이야.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키우는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해줘.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 일본 국립암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암에 대한 역학 연구 결과를 수집해 암에 대한 효과에 관해 과학적 검증을 한 결과 운동에는 대장암과 유방암 발병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해. 또 신체 활동량이 많을수록 암 전체의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결과도 나왔다고 해. 결국 운동의 효과에는 염증 억제 작용이 관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그럼 어떤 운동이 운동 제로에 효과적인지 알아볼까? 수많은 운동이 있지만 그 중에도 근력 운동의 왕 스쿼트를 추천해. 다리 근육은 서고 걷고 앉는 동작의 기본을 집행하는 동시에 나이가 들수록 쇠약해지기 쉬운 곳이기도 해. 그래서 나이 들수록 하체가 튼튼해야 한다고 하잖아. 그리고 대부분의 운동 선수들도 하체 운동을 강조해. 야구 선수가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기초 체력은 어깨나 팔이 아니라 하체이고 우리가 몸짱이 되기 위해 상체 운동을 중점으로 하지만 실제로 몸이 두꺼워지고 근육이 더 빨리 붙기 위해서는 하체 운동을 해야 해.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운동 방법인 빨리 걷기야. 보통 속도로 걷는 것보다 빨리 걷는 것이 운동 강도가 올라가고 근육에 더 자극적이겠지? 빨리 걷기도 벅차다면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해도 무방하고 어느 정도 체력을 끌어올렸다면 천천히 걷기와 빨리 걷기를 번갈아 하는 인터벌 속보를 추천해. 3분간 빨리 걷고 3분간 천천히 걷는 걸 자신의 체력에 맞게 해보는 거야. 빨리 걷는 것만 하면 힘드니 이건 초보자들도 부담없이 할 수 있을 거야. 마지막, 수면으로 염증 제로. 수면은 사람의 몸과 뇌를 쉬게 하고 유지보수하며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 즉, 수면이 부족하면 몸과 뇌에 점점 피로 물질과 유해 물질이 쌓여 다양한 증상으로 몸 상태가 나빠지고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계속 수면이 부족하면 당뇨병, 비만, 치매에 걸리기 쉽고 스트레스에 취약해진다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이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기도 해. 그럼 가장 적절한 수면 시간은 어떻게 될까? 적게 자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듯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수면 시간이 7시간인 사람이 가장 오래 산다는 미국의 한 조사 결과가 있어. 그리고 전문가들은 하루에 오후 3시 이전에 깨는 30분 이내의 낮잠을 추천해. 특히 하루 중 점심 식사 후가 졸음을 가장 참기 힘든 시간인데 참지 말고 의자에 기대서 20분 정도 눈을 감고 낮잠을 자는 걸 추천해. 나사의 연구에 따르면 낮에 25분 정도 선잠을 잤을 경우 인지 능력이 30%, 주의력이 54% 상승했다고 해.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낮잠 습관이 알츠하이머와 심장병 위험을 줄여준다는 보고도 있어. 이러한 낮잠 효과가 널리 인정받게 되어서 구글, 나이키, 애플과 같은 기업에서는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나 낮잠용 수면기기를 설치하는 등 짧은 낮잠을 권하고 있어. 몰입을 직접 드신 황동문 교수님도 낮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셨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독일 루크 대학의 리켈만 박사에 의하면 종일 많은 양을 학습해야 한다면 중간중간 선잠을 자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집중력도 좋아지며 기억력에도 효과적이라고 했어. 이를 뒷받침해주는 실험도 소개되었는데 성인 24명에게 15쌍의 그림카드를 보여주고 40분 뒤 이들이 카드 그림을 얼마나 기억하는지 테스트했어. 대신 한 그룹은 계속 깨어있게 한 반면 다른 그룹은 잠깐 낮잠을 자도록 한 뒤 테스트했는데 잠깐 눈을 붙인 그룹이 평균 85%의 그림 패턴을 기억하는 데 비해 줄곧 깨어 있었던 그룹은 평균 60%밖에 기억하지 못했어. 이처럼 낮잠을 자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새로운 시각을 뒷받침해주는 과학적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 조용한 살인자인 만성염증은 우리 몸속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신호를 주지 않고 소리 없이 온몸 구석구석에 병을 옮기고 있어.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본인이
본인이 몸이 안 좋다고 느낀다면 너의 몸에 만성염증이 자리 잡은 상태일 수도 있어. 이런 조용한 살인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에 80% 정도만 꼭꼭 씹어서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해보는 거야. 그리고 입밴드 등을 통해 입 호흡을 줄이고 되도록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며 평안함을 느끼는 녹지로 나가서 빨리 걷기와 스쿼트로 우리의 몸을 단련시켜서 염증과 싸우는 거야. 또한 낮잠을 포함한 하루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으로 몸과 뇌에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거야. 노화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증상이 아니라 염증으로 노화가 가속되어 생긴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젊은 면역력이 강한 몸을 만들려면 무엇보다 염증 제로 상태를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할게. 그럼 우리 모두 노화와 질병의 원인인 만성염증을 없애고 젊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 보는 거야. 이 영상이 끝나기 전까지 바로 지금 일어나서 스쿼트도 해보는 거야. 오케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너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오케이? 그리고 자신이 읽었던 좋은 책들을 댓글로 간략하게 공유해준다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이제 영상이 끝나면 바로 책부터 펴보는 거야. 오케이?